이전에도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과 관련하여서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는지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짐을 빼야 될 수도 있고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할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로 하나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상대방에게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묻기 위해서는 짐을 빼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짐을 빼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게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라도 알려주시는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짐을 빼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짐을 빼고 난 다음에 집주인에게 간단히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의 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 지연 이자는 약정이 된 것이 있다면 약정된 대로, 약정이 없다면은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5%, 송달이 된 이후부터는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기다릴 건지 종료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할 경우라 한다면 임대차 기간을 굳이 먼저 종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낙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면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인정해주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 등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전세 사기가 아니라 단순히 집주인이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는 첫 번째, 그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으로 부동산에 선순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혹시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낙찰금으로 내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시가는 해당 부동산이 추후 경매에 이뤄졌을 때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가의 70%에서 80%로 낙찰이 되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로 낙찰이 됩니다. 따라서 내 앞에 선순위 또는 근저당이 얼마 설정돼 있고 시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집주인이 그 요구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하면은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내 전세 보증금을 일부 알렸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판례들도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